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어떤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? 이슈가 되는 삼성전자.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. 자, 시험장님, 저희가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그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때 급락하고 떨어질 때 못 잡아가지고 엄청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. 그러다 한 번만 더 기회 와봐라 씨. 근데 그때는 안 놓치리라 그랬다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빠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이 그때구나 해서 들어갈까 하는데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또 함께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기회인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건지 요것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요런 시기에 이게 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번 시장에서는 지난 2020년 2월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들어갈 만한 기회는 확실히 있는 거죠.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아파트 값이라고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값이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될 텐데, 그쵸. 그 비싼지 싼지는 항상 어떻게 보죠? 이 주위에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옆집 아파트, 옆 동네 아파트, 옆 단지 아파트가 얼마인데 우리 아파트가 얼마라,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, 네. 직전에 거래된 아파트가 얼마였으니까 우리도 얼마일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분석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, 옆 단지는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.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30% 정도 하락했고, 그쵸.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30% 정도 하락을 했고, 이 정도면은, 또는 저쪽에 PER이 몇 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배인데,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지난번 경제 위기 때 얼마만큼 빠졌었냐. 최근에 한 5번 있었잖아요. 네. 뭐 한 근 20년간 크게 리먼 사태 포함해서. 네. 그때는 우리나라 PBR이 몇 가지 빠졌었냐 보면 대략 PBR 기준 0.8대까지 빠졌었거든요. 네네. 지금 0.9가 오늘 어제부로 이제 꺾여서 0.8 몇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 더 0.8까지 빠질 걸 기다릴 것이냐, 지금부터 진입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진입을 해야 되죠. 근데 이거는 PBR 1이 꺾일 때도 그랬었고, 0.9가 꺾이고 0.8이 꺾였을 때도 그랬었고, 이 앞에 급락 4번과 지금이 더 공포스럽냐? 저는 지금이 덜 공포스럽거든요. 이 그래요? 앞에 4번은 오히려 보면 이런 위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위기가 더 특이했던 것이고, 지금은 돈을 풀었던 거를 순서에 맞게 흐름상 다시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, 네. 예,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상으로 봤을 때,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아직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죠. 그쵸. 대신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서학개미 운동으로 이미 한 3년 전에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, 네.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그게 걱정이지, 만약에 재작년에도 진입을 못했다 하셨던 분들은 절에 없는 기회인 것이고, 예. 요즘에 그런 말이 많아요. 이게 몇십 년 만에 온 부자 될 기회라고 네.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, 네. 이제 시작이다 네.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. 네. 근데 그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네. 나름의 근거들은 다 있는 거는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좀 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지 네. 위기가 될 것으로 보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, 네.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많이 하락해서 네. 진짜 이게 지금보다 더 30% 반토막,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네. 그렇게까지 될 확률보다는 네.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돼버렸고 네. 하니 차근차근 좀 매수해 나가기엔 좋은 시기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는 의견이신 거죠? 네, 후자 쪽에 무게를 상당히 심고 있고요. 이게 네. 주식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 정해진 미래보다 이게 어떻게 이게 불확실성인데, 저희가 이제 계속 빅 스텝,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었고, 7월에 한 번 더 올릴 것이고, 올해 말이 되면은 점도표상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고, 이런 게 이제 거의 플랜이 나와 있기 때문에, 네. 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, 그렇게 흘러갔을 때 이건 악재로 반영되긴 상당히 좀 어렵죠. 이미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, 왜 시장에 나쁜 뉴스가 투자자에겐 최고의 친구다라는 격언도 있고, 길에 피가 낭자할 때 그 네. 피가 심지어 나의 피일지라도 진입을 해야 된다, 이런 명언도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 전에 사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실적에서도 봐서 그렇고, 확실한 건 충분히 많이 빠져 있다.
지금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더 빠질 수는 있으나 네. 지금 진입을 안 하면 또 한 번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확실한 팩트죠. 네. 지금 이제 진입을 해서 네. 바로 반등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좀 더 네네네.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. 네네.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장에서 네. 중요한 게 적정할 때 잘 올라갈, 시장이 네. 반등할 때 잘 따라 올라갈 네. 그런 종목들, 그런 섹터들을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지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. 과거에 우리 그 과거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리오프닝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항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. 네.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제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네. 어떤 섹터들을 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?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정부에서 제일 강하게 밀고 있는 원자력은 계속 좀 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떤 테마가 아니고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는 네.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자력 건설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H로 시작하는 그런 네. 건설이라든지,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을 얘기할 때 테슬라 이야기가 항상 메인으로 시작해서 그날의 데일리 방송에 나올 정도로 네. 테슬라가 거의 미국 중심의 키워드인데, 테슬라 어제도 뭐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2025년까지 넘어서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모든 완성차 업체, 플랫폼 업체들이 테슬라를 좀 견제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저도 어제 주유 등에 불이 들어와서 기름 넣었는데 한 네. 14,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. 네.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아의 그 전기차를 탄 친구는 네. 그런 걱정을 전혀 없이 부산이든 강릉이든 갔다 오더라고요. 전기차니까. 네, 저는 9만 원 정도 됐을 때는 뭐 얼마 이제 확 와닿는 BEP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모든 제가 이제 캠핑 같은 거 할 때 그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네. 이런 것들도 점점 2차 전지가 저희 생활 속으로 아주 빠르게 네.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. 이 2차 전지를 어떤 조립하고 이러는 업체보다는 2차 전지에 계속 들어가는 소재 쪽은 네네네.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. 네네.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덜 빠졌어요. 이 시장 하락에 비해서. 예, 뭐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. 그런 종목들은 아주 길게 긴 호흡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계속 이슈가 되는 삼성전자에 지금 5만 네. 7, 8천 원 하는데 결국에 반도체 시황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시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사이클상 지금 사이클은 안 좋았지만 사실 몇 년 전에는 반도체가 장밋빛 투성이었거든요. 맞아요. 지금은 잿빛 투성이에요. 이게 뭐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. 되게 좋았다가 네, 되게 네, 안 네. 좋았다가. 네. 네.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쉽게 투자하는 건 장밋빛이 막 남발할 때는 매도하고 잿빛 정말 안 좋은 뉴스와 네. 시장에 꽉 차 있을 때 부정론자들이 꽉 차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. 실적 최고로 나왔을 때가 항상 좀 안 좋았고 네. 그래서 지금 5만 7, 8천 원대 퍼 6, 7 정도 하는 글로벌 비메모리 1위 업체이고 메모리 쪽에서도 메모리 1위 업체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계속 또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찬스가 아닌가.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몇 개 글로벌 1, 2위 하는 몇 개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